과학 특강 세 번째 시간 4단원. 오늘은 물의 자동 이온화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립니다. 여기는 계산형 시험 문제가 좀 많아서 계산하는 방법도 차근차근 익혀드릴 거고요. 맨 마지막에 끝판왕을 정리할 겁니다. 그 끝판왕은 니네 개수 맞추기 했을 때처럼 산화수 맞추고 산화제 환원제를 고르고 몇 마리가 어떻게 증가 감소해서 개수를 맞추고 전자가 이동한 걸 차근차근 테크 유형으로 만들어드렸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수업 마지막에 여기다 적어주는 6개를 구하면 내신, 모의고사, 수능에 나오는 모든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나는 그런 유형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유형이 되게 많은 것 같지만 아니에요. 풀 수 있는 방법의 유형 하나를 가지면 여러 개 문제를 한꺼번에 다 같이 풀 수 있어요. 그걸 만들어 드릴 겁니다. 오늘도 하나는 꼭 하셔야 되겠죠. 자, 246페이지 잘 봐.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질문. 물 산성이니 중성이니 염기성이니? 물이. 그럼 물로 세수를 하면 단백질이 높겠지. 중성이요. 근데 물은 중성이에요. 산성일 수는 없어. 자,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물은 뭐니? 중성이요. 이렇게 얘기하면 초딩이에요. 됐니? 그럼 우리는 고등학교 2학년 이과생이 됐으니까 이제 뭐라고 하는 거야? 아, 물은 산성이에요. 아니요. 물은 염기성이에요. 다시 이제 고등학교 2학년 화학원 한다고 했어요. 물은 무슨 성이니? 이렇게 물어보면 산성도 중성도 염기성도 될 수 있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물은 상황에 따라서 산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염기로 작용할 수도 있고 중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고정관념 하나 깨버렸고요. 자, 두 번째 고정관념이에요. 물은 H2O인 거 맞지? 그지? 용액 속에 H 플러스가 있으면 그거 산성 맞죠? OH-가 있으면 그거 염기성이에요. 물은 이렇게 분자 상태로 존재합니다. 왜? 물은 공유결합 물질이에요. 공유결합해서 완성된 분자는 매우 안정한 상태입니다. 옥텟 규칙을 만족하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로 있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아주 조금 깨져요. 그래서 H 플러스와 OH-로 쪼개집니다. 다시, 물은 물 상태 H2O 분자 상태로 계속 있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아주 극소수의 일부가 날씨 끊어질 거예요. 그리고 떨어져요. H와 OH. 그럼 H가 있으면 산성이고요. OH가 있으면 염기성이에요. 얘네 둘 다 있지. 그래서 중성인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물은 전기가 통하지 않아요. 아니요. 전기가 통하죠. 이온이 있으니까.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전기가 통하지 않아요 라고 배우는 거예요. 과학 되게 복잡하지, 그치? 뭐 할 거냐 하면 이것만 하세요. 잘 봐! H2O라는 분자 상태에 물이 있었는데 그 물 중에 아주 극히 일부가 이렇게 쪼개집니다. 쪼개졌다가 아이씨 붙어있는 게 안 돼. 다시 붙어요. 그러다가 아이씨 떨어져요. 붙어있는 게 나은데 다시 붙어요. 그래서 이걸 계속 반복해요. 그럼 우리는 물을 딱 뜨면 그 물 속에는 얘가 제일 많겠지. 그리고 얘네 둘은 아주 조금밖에 없겠지. 이걸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냐? 물은 가만 놔둬도 어떤 조건이 없어도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으로 나뉘어져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물의
이온화라고 하는 거야. 됐어요? 물의 극히 일부가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으로 쪼개지는 걸 물의 이온화라고 합니다. 조건이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그래서 그걸 자동적으로 이온화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화학의 기본 개념. 단어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고등학교 2학년 화학원에 올라와서야 비로소 4단원에 와야 물의 자동이온화라는 단어를 배워요. 그럼 그 첫 번째 단어를 익혀주셔야 되겠죠. 시험에 안 나옵니다만 기본기예요. 다시 물은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으로 아주 극히 일부분이 나뉘어진다. 그래서 그걸 물의 자동이온화라고 한다. 두 번째, 자연계에서 우리가 사는 자연계에서 수소이온은 존재하지 않아요. 고정관념 두 번째, 자연계에 수소이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디만 존재해? 우주에만 있어요. 자연계에는 수소이온이 혼자 따로 떨어져서 존재할 수가 없어. 그럼 자연계의 수소이온은 어떻게 존재하냐? H+가 막 돌아다니다가 혼자 스스로 버틸 수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주변에 물을 찾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결합해서 H3O+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이게 이 상태로 존재해야 되는데 쓰는 게 너무 귀찮으니까 그냥 H+요 이렇게 써왔던 거예요. 됐나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화학원을 하고 있으니 정확한 이름을 쓸 수 있도록 합시다. 다시요. H+는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아요. H3O+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그러면 얘가 H와 OH로 뽀개졌지. 그러면 지금 얘는 없는 상태죠. 그런데 H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고 했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H2O를 붙여서 한 덩어리로 결합해야 되지 않겠니? 그럼 이 상태가 되려면 H2O가 몇 마리가 필요해? 뽀개진 거 한 마리에 결합하는 거 한 마리. 그래서 두 마리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이게 니네가 요구하는 물의 자동이온화 식이에요. 두 마리의 H2O가 뽀개지면 하나는 H+와 OH로 나뉘어지고 하나는 H2O 상태로 결합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물의 자동이온화 식이 되는 겁니다. 니네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기본기예요. 여기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단추를 끼워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설명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이 녀석 지어볼게요. 얼마나 쉬운지 잘 봐. 자, 물 하나 뽀개면 H+와 OH- 몇 개씩 나와? 한 개씩 나오겠죠. 하나 뽀개. 됐니? 당연한 거 아니야? 자, 그럼 질문이요. 물 속에는 H+가 많겠냐? OH-가 많겠냐? 얘 뽀개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둘 중에 누가 많아? 이게 어렵다고? 이게 어렵다고? 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됐어요? 당연한 거 아니겠냐? 야, 물이 있었는데 뽀개서 H와 OH를 만들었어. 누가 많아? 똑같은 거 아니야? 당연한 걸 배우는 게 화학이에요. 이런 걸 어려워하면 안 되는 거죠. 됐니? 자, 완성됐어. 다 끝났어. 잘 봐. H2O가 물이었는데 얘가 H+와 OH-로 아주 조금 분리될 수 있어요. 자동적으로. 그래서 그걸 물의 자동이온화라고 하는 건데, 그럼 물의 자동이온화는 내버려두면 이온이 되는 건데 H와 OH- 중에 누가 많다고? 같다고. 됐니? 그럼 한 단어만. 극히 일부. 도대체 몇 개냐? 그걸 외우세요. 여기서부터 물의 자동이온화 저 끝까지가 시작입니다. 외우세요. 이만큼 물을 뜨면 그 안에 H+ 몇 개 있니? 10의 -7승이요. 다시요. 그럼 OH- 몇 개 있어야 돼? 10의 -7승이요. 그걸 농도로 표시하면 몰농도 이렇게 됩니다. 오늘 니네들이 해야 되는 첫 번째 단어예요. 10의 -7승 몰농도. 다시 10의 -7승 몰농도. 얘네들은 같으니까 OH+ 10의 -7승 몰농도, OH- 7승 몰농도. 됐니? 요게
기본기 패턴이에요. 여기서부터 한 단계 한 단계씩 넘어갈 거예요. 어디까지 올 수 있나 한번 해봅시다. 자, 이쪽에다 정리 한번 해볼까요? 이쪽에다 정리하면 되나? 물의 자동이온. 물의 자동이온은 뭐라고? 1번. 화학식 한번 써볼까요? 물의 자동이온은. 일단 H 플러스가 있었는데, H2가 있었는데, 이 녀석이 이렇게 가서 H 플러스와 OH를 만드는 거라 그랬지. 됐죠? 그런데 이 수소이온은 수소이온 상태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가 H3O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H3O 플러스가 이 상태로 존재해요. 하이드로늄 이온이라고 합니다. 그럼 물이 몇 개 필요하다고? 자, 첫 번째 물의 자동 이온화식입니다. 그럼 물 속에는 누가 많아? 물 분자가 많아요. 얘가 많은 상태, 얘는 극히 일부분만 뽀개지는 상태. 그런데 이렇게 계속 이쪽으로만 진행되는 게 아니라 반대쪽으로도 갑니다.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 진행되는 걸 정반응이라고 하면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걸 역반응이라 그래요. 그럼 물의 자동이온화는 역반응도 가능하지. 그걸 화학 용어로 역반응도 가능해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물의 자동이온화는 가역 반응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자, 하나 외워달라고 했어요. 25도 C. 순수한 물에서 H3O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는 누가 많다고? 같다고. 됐니? 얘의 개수와 얘의 개수는 1대1이어서 같습니다. 되셨나요? 요걸 대괄호로 표시해서 요렇게 대괄호로 표시해요. 화학에서 첫 번째 대괄호를 이렇게 치면 이거 몰농도란 뜻이에요. 화학에서 대괄호를 치면 몰농도란 뜻입니다. 모르겠으면 한 칸 더 가요. 무슨 뜻? 부피 분의 몰수. 부피는 반드시 리터로 대입하셔야 되겠죠. 저 대괄호는 몰농도라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는 외워줘야 되겠죠. H3O 플러스의 몰농도 도대체 얼마냐? OH-의 몰농도 얼마냐? 25도씨 순수한 물에서는 얘네들이 같아야 된다겠죠. 얼마인지 외우세요. 뭐라고? 10의 마이너스 7승 몰농도. 그럼 OH-의 몰농도 얼마여야 돼? 10의 마이너스 7승 몰농도. 되니? 수소이온이 많으면 산소, OH-가 많으면 염기성. 근데 얘네들이 양이 같아. 그럼 무슨 성? 중성. 그래서 25도씨 중성의 물에서는 얘네들의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의 자동이온화 뭐라고? 물이 저절로 아주 극히 일부가 이온으로 바뀌는 현상.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의 농도는 같아요. 그러니 중성이라고 합니다. 됐어요? 할 수 있겠어? 자, 두 번째 패턴도 한번 해볼까요? 저기까지 잘 이해할 수 있다면 뒤쪽은 저걸 가지고 노는 거예요. 해볼게요. 진짜 중요합니다. 두 번째, 그걸 뭐라고 하냐면 KW라고 해요. 책에 이게 없어. 암기 과목처럼 바뀌었기 때문에 니네들한테 한번 설명하는 겁니다. KW 뭐냐면 이온화가 되는데 그걸 상수값으로 표시해보자 라는 뜻이야. 여기 W가 붙어있죠. 화학회는 이 K의 종류를 되게 많이 배워요. 근데 화학원에서는 내려왔죠. KW 하나만 딱 내려왔습니다.
W가 무슨 뜻이야? 워터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물의 이온화 상수라고 합니다. 물의 이온화 상수라 그래요. 됐나요? 이것도 그냥 암기 과목으로 바뀐 것처럼 보여요. 니네 이거 암기해야 되거든요. 이해시켜줄게. 잘 봐. KW는 이온화 상수라 그랬어요. 이온화 상수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이게 써 있으면 좋은데 안 써 있어. 반응물의 농도의 곱에 반응물의 농도의 곱에 생성물의 농도의 곱을 하면 이게 K 값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화학2에 가서 배우세요. 화학2에는 이걸 갖고 노는 게 모든 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화학2를 전공하면 화학원은 무지하게 쉬워집니다. 다시 이온화 상수 어떻게 구한다고? 반응물의 곱에다가 생성물의 농도의 곱을 하는 거거든요. 해볼게요. 그렇다면 저 공식에서 반응물은 누구야? H2O죠. 그치? 몇 마리가 필요해? 2마리가. 됐어요? 그럼 이걸 제곱이라고 써도 되지, 그치? 개수를 제곱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H3O 플러스에 곱하기 OH 마이너스에 곱하기를 하는 거죠. 이게 KW예요. 됐나요?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요 내용이 안 나와 있어. 그래서 니네는 결론을 외우게 책이 만들어놨거든요. 이해 한번 해주세요. KW 어떻게 한다고? 반응물의 농도의 곱에 분해, 생성물의 농도의 곱을 하는 건데 반응물은 H2O요. 2마리가 있으니까 2번 쓰시고요. 생성물은 H3O 플러스 OH 마이너스. 되니? 요렇게 썼는데 자, 물 한번 보세요. 그걸 용매라고 합니다. 용매는 표시하지 않아요. 이게 조건이야. 그래서 이 녀석을 지우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KW는 뭐가 남는다고? H3O 플러스에 곱하기 OH 마이너스가 남겠죠. 됐나요? 이게 니네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KW는 H3O 플러스에 OH 마이너스 상수값이니까 무슨 값? 일정한 값을 갖겠지. 어때요? 떨렁 그냥 탁 나와 있죠? 아니요. 이해해 주시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책에다가 메모 하나 해주세요. 돼서 자, 이쪽에다 두 번째 정리할까요? 올 수 있나? 어디까지 올 수 있나?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KW 뭐라고 한다고? 물의 이온화 상수라고 합니다. KW 물의 이온화 상수. 여기가 상수값이죠. 상수. 그럼 변하면 돼안돼? 안 돼요. 그 어떤 조건에 의해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KW는 딱 하나 온도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습니다. 온도만 변하면 상수값이 변해요. 온도가 달라지면 상수값이 변해요. 그럼 다시 온도만 같으면 저 값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지. 됐나요? 상황이 어떻건 상관없이 온도만 똑같으면 저 값은 변하지 않습니다. 해볼까요? 25도씨 순수한 물 중성이래요. 자, KW 어떻게 구한다고? 반응물의 농도의 곱 분해 생성물의 농도의 곱. 썼어. 어렵지 않지? 농도의 곱 등의 용매는 표시하지 않아. L자로 써있는 건 표시하지 않습니다. 물은 농도 자체가 없으니까요. 분자값만 남는 거 맞죠? 그거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H3O 플러스의 농도에 곱하기 OH 마이너스의 몰 농도를 곱하시면 돼요. 이게 KW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해볼까요? 25도씨 순수한 물의 중성이래요. 내려볼까? KW 다시 한번 써보면 H3O 플러스
곱하기 OH 마이너스 데이. 자, 25도씨 순수화물 중성이면 그 물속에 H3O 플러스 몇 몰 농도 들었다고? 저걸 모르면 칸을 넘어올 수 없어요. 그래서 제일 앞쪽의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시험에는 맨 끝이 나오지만 공부는 맨 앞쪽부터 하나씩 단계를 잡아가는 거예요. 됐니? 그래서 여기 파트가 가장 중요한,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고요. 여기다 대입 한번 해보세요. 중성이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얘 10의 마이너스 7승 몰롱도 있는 거 맞죠? OH 마이너스 얼마 있어야 된다고? 10의 마이너스 7승 몰롱도 있어야 되는 거 맞죠? 그럼 얘네 둘이 곱하면 얼마? 10의 마이너스 14승. 됐니? 자, 25도씨 중성의 물에서 KW 값은 10의 마이너스 14로 일정합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뭐야? 얘네들이 머릿속에 반드시 꽂아야 되는 단어. KW 값은 상수라고 그랬죠?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뭐만 안 변하면? 그래요. 온도만 안 변하면. 여기가 별표야. 저 온도가 달라지면 K 값은 변해요. 저 온도만 똑같으면 K 값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25도씨라고 딱 써있으면 아, K 값은 10의 마이너스 14승이구나. 이렇게 놓고 문제를 푸는 거고요. 시험 문제마다 이 KW 값은 써져서 나와요. 그러니 저걸 미리 암기할 필요는 없단 말이죠. 써져서 나온다는 이유는 뭐야? 문제가 되려면 아직 멀었다죠. 됐나요? 온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된다고? 온도가 높아지면 KW 값도 증가합니다. 온도가 낮아지면 KW 값은 감소하겠죠. 이것도 그냥 살짝 이해해볼까요? 온도가 높으면 이 물 분자를 막 흔들겠지, 그지? 운동에너지가 커지니까. 이게 연력학 배웠잖아요. 분자의 운동에너지가 커지는 거 맞지, 그지? 그러면 분자의 운동에너지가 커지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움직이다가 A 젠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온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극히 일부분만 일어나다가 온도가 좀 올라가면 떨어지는 애들이 좀 많아지겠지. 그럼 떨어지는 애들이 많아지면 생성물이 좀 더 많아질 수 있죠. 그러니까 분자값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지. 그러니 KW 값은 당연히 커지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되게 쉽죠? 간단하죠? 화학투 중에 제일 쉬운 부분이 내려온 거니까. 이해됐어요? 자, 다시요. 25도씨 중성의 순수화물은 H3O 플러스와 OH 마이너스의 농도가 같아요. 얼마로? 10의 마이너스 7승. KW라는 이온화 상수가 있는데 그 이온화 상수 어떻게 구한다고? 아, 얘는 몰농도의 곱으로 표시하는데 25도씨 순수화물 중성이면 10의 마이너스 7승, 10의 마이너스 7승 맞죠? 그러니 25도씨 순수화물의 물의 이온화 상수 값은 10의 마이너스 14승으로 일정. 온도만 같으면. 됐어요? 여기까지. 한 칸 더 넘어올 수 있겠어? 그래서 4단원 어렵다 그랬어요. 이래 생각해보세요. 지금 4단원 특강을 하고 있어서 미리 선행하고 있죠. 원래 안 해도 되잖아. 여기 3단원 막 나가도 되잖아. 내 맘대로 막 해도 되잖아. 그치? 니네 기말고사 대비할 때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 대비까지 시간이 별로 없죠. 그때 얘 처음 배워보세요. 그리고 중화반응 처음 배워보세요. 산화수 처음 배우고 개수 맞추기 처음 배워보세요. 한 번 쭉 풀고 일을 시험 봐야 되거든요. 그만큼 4단원의 양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미리 한번 복습하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어요? 처음 듣는 거라면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화학은 암기 과목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됐니? 넘어갈 수 있겠어? 한 칸 더 가요? 세 번째. 별표.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pH라고 합니다. pH.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pH. 여기 오면 안 되는데 나 가까이 보면 안 돼요. 자, pH. pH
뭐야 pH? 많이 들어봤지 그지? pH는 수소 이온 농도라고 합니다. 초딩 때부터 배우는 거 있잖아요. 막 리트머스 종이 뭐 이런 거 하는 거. 그게 얘야. pH는 0부터 7, 7부터 14까지 있어요. 상식. 가운데 딱 7을 우리는 뭐라 그래? 중성이라고 합니다. 그지? 얘가 점점점 작아지면 산성이라고 하고요. 점점점 커지면 염기성이라고 그래요. 되니? 아무도 궁금하지 않지. 왜 pH는 14가 끝일까요? 아무도 궁금하지 않아요. 왜 7을 중성이라고 했을까요? 가운데 있으니까. 그럼 왜 숫자가 작으면 산성이야? 숫자가 작으면 염기성하면 안 돼?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걸 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그냥 산성, 염기성, 중성, 리트머스 종이 왔다 갔다 이런 것만 하느냐? 공식을 쓸 수 없어서 그래요. 고등학교 2학년이 돼서야 pH를 구하는 공식을 니네들한테 써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이 값이 로그 값이니까. 됐나요? 자, 다시 pH를 구하는 공식이에요. 마이너스 로그 수소이온의 농도. 다시 pH는 마이너스 로그 수소이온의 농도. 자, 해볼까? 25도씨 중성의 물이라면 pH가 얼마여야 된다고? 7이요. 왜요? pH를 구할 때 어떻게 한다고? 마이너스 로그에 수소이온 농도를 넣어야 되죠. 25도씨 중성의 순수한 물 수소이온의 몰 농도가 얼마야? 10에 마이너스 7승 맞지 그지? 자, 계산하세요. 얘 밑이 10이에요. 상용 로그 맞지? 없어지면 7승 튀어나가는 거죠. 로그를 모르면 뒤지시는 거야. 됐어요? 마이너스 7 나갔는데 마이너스 있으니까 뭘로 바뀌는 거야? 플러스로 바뀌는 거 맞지? 그래서 순수한 물에 수소이온의 몰 농도가 10에 마이너스 7승이기 때문에 pH 7이 중성인 거예요. 되니? 그러면 얘의 몰 농도가 H35 플러스의 몰 농도가 10에 마이너스 3승 몰 농도래. 그럼 7승이 큰 거야? 3승이 큰 거야? 10에 마이너스 7승이 크니? 10에 마이너스 3승이 크니? 얘가 크죠? 이게 유일한 난이도예요. 선생님 7이 더 큰데요? 문과생이지. 얘가 더 큰 거 맞죠? 그죠? 여기까지 됐어? 그럼 얘가 수소이온이 훨씬 더 많다는 얘기지. 이해됐어요? 농도가 진하니까. 여기다 넣는 거야. pH를 구할 때 마이너스 로그에 10에 마이너스 3승을 하는 거죠. 그러면 지워지고 얘가 튀어나갈 거니까 3 떨어지는 거 맞지? 어때요? 숫자가 작아진다는 건 몰 농도가 커진다는 얘기지. 누구의? 수소이온의 몰 농도가. 되니? 그래서 수소이온이 많으면 pH의 숫자는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산성이 되는 거죠. 됐어? 유일한 계산형 시험 문제 이해해 줍니다. 자, pH 구해보세요. 수소이온 농도. 구하는 공식 어떻게 된다고? pH는 마이너스 로그 수소이온 농도. 됐어. 좀 수학스럽나? 이게 수학스럽나? 이게 로그 2 얼마인지 알아? 됐나요? 자, 해볼까? 25도씨 순수한 물에서 중성이래요. 그럼 이 녀석의 pH 한번 구해볼까요? 마이너스 로그에 수소이온 농도 넣는 거 맞지 그지? 넣었어. 마이너스 로그에 중성이니까 얼마 넣는다고? 10에 마이너스 7승 넣는 거 맞죠? 됐어? 자, 저기서부터 시작이지. 저걸 모르면 여기다 넣을 수가 없죠.
그러니 맨 악한이 제일 중요한 거지. 어떻게 된다고? 지워져서 7이라고 나오는 거지. 그래서 순수한 물 25도씨 순수한 물은 중성일 때 pH는 7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쉽지 그지? 화학은 쉽지 않냐? 로그여서 어렵나? 야 로그는 수학이 로그 자, 단계가 안 넘어가면 다시 되돌아가서 어디가 잘 안 되는지 스스로 좀 체크해 보세요. 넘어왔으면 차근차근 하나씩. 그럼 보면 그래 한 방에 보이지 않냐? 수업 잘해요. 이런 거 잘 적어놔. 파악을 안 하더라도 내신은 어차피 봐야 될 테니까. 4단원을 잡는 자가 2학기를 잡는 거거든요. 됐지? 할 수 있겠어요? 자, 여기에 고등학교 2학년 이과생이 됐을 때만 배우는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POH. 들어는 반니 POH. 들어는 반니 POH. 수산화이온 농도라고 합니다. 화학 1에서 처음 등장하는 단어일 거예요. 왜 일상생활에서는 pH만 사용하니까. POH라는 단어도 있어요. 해볼게. 똑같습니다. POH는 도대체 어떻게 구하니? 마이너스 로그에 이번엔 뭘 넣는데 OH-의 몰농도를 넣으면 POH가 나오는 거예요. 됐나요? 수소이온을 넣으면 수소이온 농도가 나오고요. OH-이온을 넣으면 POH가 나옵니다. 그럼 똑같이 써볼까요? 25도씨 순수한 물일 때 이 물이 중성이래. 그럼 이 물의 POH는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로그에 OH의 농도를 넣으면 되지, 그지? 그럼 똑같이 써보세요. 마이너스 로그에 얼마 넣으면 된다고? 순수한 물 25도씨 중성의 물에 OH- 얼마여야 돼? 10의 마이너스 7씁니다. 그러니 얘도 7이죠. 되게 쉽죠? 자, 얘 한번 들어볼게요. 잘 봐. 어떤 용액이 있었는데, 잘 보세요. 어떤 용액이 있었는데, 물이야. 됐니? 여기 있었어. 얘가 H3O 플러스의 몰농도와 OH-의 몰농도를 쟀더니 10의 마이너스 7승 몰농도와 10의 마이너스 7승 몰농도로 똑같대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보고 이 물이 무슨 성이라는 걸 알 수 있어? 순성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됐나요? 쉽지.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7승 몰농도야 중성이야. 그럼 pH는 얼마가 된다고? 7이죠. 그럼 POH는 얼마가 된다고? 7이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그렇다면 여기에 물을 떴는데 말이야. 여기에 H3O 플러스와 OH-의 몰농도를 봤는데 요 녀석이 10의 마이너스 5승 몰농도가 있대. 그럼 얘는 얼마 있어야 되니? 됐어? 됐어? 잘 보세요. 얘네 둘을 곱하면 얼마가 나와야 된다고? KW가. 그럼 KW의 몰농도를 곱하면 이 값은 항상 얼마가 나와야 된다고? 10의 마이너스 14승이. 얘도 25도고 얘도 25도라면 얘네 둘을 곱하면 얼마가 나와? KW가 이 값은 항상 얼마가 나와야 된다고? 10의 마이너스 14승이.
그렇다면 얘는 얼마야? 10의 마이너스 구승몰 농도죠. 그럼 얘는 pH 값이 얼마야? 5요. pOH 값은 얼마니? 9요. 더하면 얼마야? 14요. 이게 하나의 패턴이에요. 그래서 수소이온이 수산화이온보다 많대. 되니? 그러면 산성이 되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그죠? 그러니 물은 산성, 중성, 염기성 고르기가 쉽지 않지. 언제나 아무거나 될 수 있습니다. 요거를 꼭 알아두세요. 딱 세 줄이거든요. 첫 번째 중간 결론이에요. 칠판을 모두 지우기 전에 첫 번째 중간 결론입니다. 25도씨 순수한 물이면 H3O 플러스 OH 마이너스 몰농도가 각각 얼마라고? 10의 마이너스 7승 몰농도, 10의 마이너스 7승 몰농도. 자, 맨 처음에 했던 거죠, 그죠? 저 맨 앞줄이요. 그럼 얘네 둘을 곱하면 얼마가 나온다고? KW 값이 나온다 그랬지. 그럼 얘네 둘을 곱하면 그 값이 얼마가 나와야 돼? 10의 마이너스 14승이 나와야 되죠. 25도씨니까. 그럼 pH는 7이어야 되죠. pOH는 7이어야 되죠. 됐어? 그럼 얘네 둘을 더하면 얼마가 나오는 거야? 항상 14가 나오는 거죠. pH와 pOH를 더한 값은 언제나 14라는 값이 나와야 합니다. 다시 pH와 pOH를 더한 값은 항상 언제나 14라는 값이 나와야 돼요. 언제? 25도씨일 때. 할 수 있겠니? 이게 첫 번째, 니네들이 해야 되는 첫 번째 결론이에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얘죠. 25도씨일 때 KW는 10의 14승, 마이너스 14승, pH와 pOH를 더하면 항상 언제나 14. 얘는 77이니까 우린 이걸 중성이라고 표시할 수 있습니다. 완성됐나요? 자, 해볼게요. 여기다가 첫 번째 결론에 해당하는 내용을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안 쉽니? 야, 이런 거 안 쉽냐? EX. 얘는 다 쓴 다음에 쓰세요. 칸이 여러 개가 필요하고요. 어디부터 단추를 끼울 것인지를 니네들이 스스로 정하는 거예요. 자, 얘를 한번 들어볼게요. 잘 봐. 25도씨 순수한 물이래. 자, 25도씨 액체가 있어요. 되니? 하나는 산성이고요. 하나는 중성이고요. 하나는 염기성이에요. 자, 우리 지금까지 뭘 배우고 있어? 중성을 배워오고 있지. 그럼 저 중성이라는 애가 가장 기본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중성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25도씨 순수한 물인데 중성이래. 여기가 기본기예요. 끝에서부터 해볼까요? 자, pH 얼마니? 중성의 물의 pH 얼마야? 7이요. 그럼 pOH는 얼마야? 7이요. 됐어요? 그럼 중성의 물일 때 수소 이온의 농도는 얼마야?
중성의 물일 때 수산화 이온의 농도는 얼마야? 됐니? 중성이니까 10의 마이너스 7승 몰 농도에 얘도 10의 마이너스 7승 몰 농도 쓰는 거 맞죠? 다시요. 얘네 둘을 곱하면 무슨 값이 나와야 된다고? KW 값 나와야 되는 거 맞지? 온도만 같으면 상황에 상관없이 KW 값은 어때야 된다고? 같아야 된다고. 됐니? 그럼 얘네 둘 농도를 곱하면 10의 마이너스 14가 나와야 되는 거 맞죠? 그럼 pH와 pOH를 더하면 그 전체 값은 얼마야? 14요. 이게 고등학교 이과생 2학년들이 하는 짓이에요. pH에 7 더하기 7은 14 이런 거 하는 거야. 그럼 pH가 3이래. pOH는 얼마니? 11이요? 이걸 하는 거예요. 왜? 더하면 14가 돼야 되는데 와 졸라 어려워 뭐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가. 더하면 14가 돼야 되거든요. 이게 어렵대요. 그래서 화학을 버리는 거지. 4단원 뒤지게 어려워요 선생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야 어떻게 쉬워. 초딩학생들도 이건 맞출 수 있지 않겠냐? 더하면 14가 돼야 되는데. 그럼 pOH가 3이래. pH는 얼마니? 아 이것처럼 쉬운 게 있어. 야, 더 이상 파악이 어떻게 쉽냐? 됐어? 중성의 물 기본기예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자 산성이래요. 예를 들어볼게. 산성이면 pH는 커져야 돼? 작아져야 돼? 작아져야 돼요. 5 한번 해볼까요? 됐어? 요거 하나만 딱 주어지면 나머지 4개를 다 맞추세요. 해볼까? pH가 5야. 그럼 pOH는 얼마인 상태야? 9요. 더하면 얼마가 나와야 되니까? 14가 나와야 되니까. 됐니? 그렇다면 산성용의 pH 5라면 H3O 플러스는 몇 몰 농도? 10의 마이너스 5승 몰 농도. 됐니? 그럼 이 용액 속에 OH-2호는 지금 몇 몰 농도? 10의 마이너스 9승 몰 농도. 여기까지 됐어요? 왜? 얘네 둘을 곱하면 얘가 나와야 되는데 그거 이름을 우리는 KW라고 하고요. 얘네 둘을 곱하면 그 값은 항상 10의 마이너스 14승이 나와야 된다고. 됐어? 근데 박스가 완성되죠. 뭐 하나만 주면? pH 5 하나만 주면. 됐어요? 그럼 마지막 한번 해볼까요? 염기성이요. pH가 크겠니? pOH가 크겠니? pH가 크죠? 해볼게. pH가 11이래. 자료 하나 딱 주어졌지. 요게 화학에서 필요한 자료예요. 끝판왕. 액체가 있었는데 얘가 pH 3이래. 됐니? OH-의 몰 농도는 얼마니? 이게 시험 문제예요. 니네가 풀어야 하는 시험 문제. 그럼 테크를 타야 되는 거 맞지? 어떻게 한다고? pH가 3이래. pOH는 얼마? 11. 그럼 HO-의 몰 농도는 얼마? 정답. 끝이. 됐어요? 얘기하는 것처럼 화학은 문제를 읽고 답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단계를 거쳐야 답이 나오는데 그걸 문제를 읽고 한 방에 답을 찾는 걸 원하는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못하는 거죠. 당연히. 화학을 잘하려면 어떤 테크트리를 어떻게 타야 문제의 답에 도착하는지를 정확하게 풀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암기 과목이 될 수 없어요. 인슐린, 혈당량 감소 이런 암기 과목이 아니라고. 됐어? 테크트리를 타세요. 그래서 순서대로 해주는 거야. 만약에 시험 문제에 pH 하나가 딱 나와 있으면 테크트리를 탑시다. pOH 어떻게 구한다고? 더하면 얼마가 나와야 되니까? 14가 나와야 되니까. pH 얼마? pH 11, pOH 얼마?
얼마? 3이요. 됐어요? 그러면 H35 플러스는 얼마? 10의 마이너스 11승 몰롱도. OH 마이너스는 얼마? 10의 마이너스 3승 몰롱도. 됐니? 안 쉬워? 곱하기 하면 뭐가 나와? KW 값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얘네 둘 곱하면 얼마가 나와야 되니까? 10의 마이너스 14승이 나와야 되니까. 됐어요? 저게 니네들이 해야 하는 첫 번째 기본기예요. 저걸 왜 저렇게 써주는지 알아? 저렇게 써있는 교재가 아무 데도 없어요. 그래서 꼭 적어놓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기본기를 익혀서 중성을 배웠으면 그걸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거든요. 다시요. 25도씨라고 온도가 일정하다면 상황이 어떤 거에 상관이 없이 상수값은 다 같아야 되는 거 맞지? 그래서 상수값은 다 똑같은 겁니다. 됐나요? 온도만 같으면 상수값은 다 같아요. 됐어? 그러니 하나씩 체크해서 자료 하나만 주면 나머지를 모두 다 구하시는 거죠. 그게 니네들이 해야 될 첫 번째 관문입니다. 됐어요? 어때요? 단추를 어디서부터 꼈어? 여기서부터 시작했지, 그치? 25도씨 중성의 물에서는 수소이온의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7승이에요. 25도씨 중성의 물은 OH-가 10의 마이너스 7승으로 같아요. 두 번째, 이온화성도 어떻게 구해? 얘랑 곱해서 구하는 거다. 그럼 10의 마이너스 7승, 10의 마이너스 7승이니까 곱하면 14가 나오는 거 맞지? 온도만 같으면 KW 값은 상황에 상관없이 모두 다 똑같다. pH 구하는 공식 로그 써야 되고요. pOH 구하는 공식 로그 써야 되는 거 맞죠? 유일한 계산 시험 문제인데 지금 니네 보세요. 여기서 pH 7, 10의 마이너스 7승 할 때 공식 써요? 마이너스 로그 어쩌고 써? 안 쓰지. 그냥 내리죠. 그냥 내리죠. 이게 연습이고 훈련인 거예요. 그냥 내리세요. 됐나요? 그럼 공식을 이렇게 미치도록 정리하지 않아도 그냥 지수와 로그를 바꿀 수 있는 거 맞죠? 복습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처음에 할 때는 해야 봐야 되지만 시간이 지나서 계속 익숙해지면 그냥 저절로 되는 거죠. 산화수와 계수를 맞추는 것도 하다 보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처음에 배우는 건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차근차근 이해하시고요.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첫 번째의 포인트. 얘와 얘죠. 이 두 가지 내용이 꼭 교재에 또는 노트에 적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됐어요? 칠판 지울게요. 되셔요? 자, 심화 과정입니다. EX. 요걸 안 지은 이유가 있단 말이죠. 자, 심화 과정. 왜 심하겠니? 좀 어려우니까. 한번 해볼게요. 순수한 물이 있었어? 중성이네. 자, 요것도 잘 보세요. 꽤나 중요한 문. 아무 데도 안 써있거든요. 그래서 니네 필기를 해주는 거야. 잘 봐. 순수한 물인데요. 그냥 중성이에요. pH가 얼마라고? 7이요. pOH는 얼마야? 7이요. 진짜 아니요. 써볼게요. 잘 보세요. 언제 pH가 딱 7이니? 별표를 계속 쳐대고 있죠. 어디다가? 그래요. 25도씨일 때 중성의 물은 pH가 얼마라고? 7이요. 됐어요? 그럼 pOH는 얼마라고? 7이요. 되니? 얘네 둘을 더하면 얼마가 나와야 된다고? 14요. 됐어? 왜? 25도씨 중성의 물의 H35 플러스의 몰농도가 얼마니까? 10의 마이너스 7승 몰농도니까. 25도씨 중성의 물의 OH 마이너스의 몰농도는 얼마니까? 10의 마이너스 7승 몰농도니까.
얘네들을 곱하면 뭐가 나와야 된다고? KW가 나와야 된다고. 얘가 KW가 나와야 된다고. 그 값이 얼마니까? 10의 마이너스 14니까. 여기까지 됐어요? 기본기는 항상 25도씨 중성의 물이 기본기예요. 거기에서 조금씩 달라지는 건데 얘를 들 거야. 숫자는 내 맘대로 할 거예요. 니네가 로그에 약하니까. 아니 로그에 강하지만 내가 약하니까 쉬운 걸로 할게. 잘 봐. 25도씨가 기본이에요. 그러면 40도씨의 중성의 물은 pH가 얼마일까요? 예를 들어서 10도씨의 중성의 물은 pH가 얼마일까요? 해봅시다. 자, 40도씨 먼저 한번 해볼게요. 실제로는 이 값이 아니지만 쉽게 한번 해볼게. 자, 여기에 H3O 플러스의 농도는 얼마야? 모르겠는데. OH-의 농도는 얼마야? 모르겠는데. 얘네 둘을 곱하면 KW 값이 나와야 된다 그랬지, 그치? 그런데 아까 정리에 이 위쪽에 뭐라고 써졌어? KW는 상수야. 일정한 값을 갖는데 이 일정한 값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요인이 뭐라고? 온도요. 온도가 변하면 KW 값이 변해요. 온도가 커지면 KW가 커져요. 됐어? 자, 다시 한번 더. 온도가 증가하면 KW 값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 증가해야 된다고. 이게 따라서 증가해야 된다고. 됐니? 그럼 써볼게요. 증가시켜 봅시다. 얼마로? 얘를 든 거야. 10의 마이너스 12로. 마이너스 14가 커, 마이너스 12가 커. 증가한 거 맞죠? 됐어요? 그렇다면 중성의 물에서는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 중에 누가 많다고? 같다고. 그럼 얘네들이 곱한 값이 10의 마이너스 12승이 나와야 되지. 그럼 각각 얼만큼씩 들어있다는 얘기야? 그래. 얘는 10의 마이너스 6승 몰농도가 들어있는 거고요. 얘도 10의 마이너스 6승 몰농도가 들어있어야만 중성의 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결론 40도씨 KW가 10의 마이너스 10이라면 pH, 중성의 물의 pH는 얼마가 되는 거야? 이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7이어야 중성이에요. 아니요. 그건 언제만? 25도씨일 때만. 됐니? 그러면 pOH는 얼마일까요? 요거 애들이 틀려오는 거 뭔지 알아? 선생님, pH와 pOH 더하면 언제나 14 아닌가요? 이래서 틀려와요. 얘기했잖아요. pH와 pOH를 더한 값은 KW에 영향을 받는다. 됐어? 그럼 얘가 10의 마이너스 12승이면 얘네 둘을 더한 값은 얼마가 나와야 돼? 12가 나와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pOH 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6이요. 됐니? 온도가 높아지면 중성의 pH 값은 작아져요. 중성의 pOH 값도 작아져요. 됐어요? 뭐 틀려오는지 알겠지? 더하면 항상 14가 나와요. 25도씨일 때만. 자, 이제 하나 했으니까 위쪽으로도 한번 올라가 볼까요? 자, 얘가 10도씨가 됐어. 온도가 감소했지. 그러면 H3O 플러스는 농도가 얼마야? 모르겠는데. OH-의 농도는 얼마야? 모르겠는데. 그럼 얘네들을 곱하면 KW가 나와야 되는데 온도가 감소하면 KW 어떻게 돼야 된다고? 감소해야 된다. 감소해야 돼요. 되니? 실제 값은 그렇지 않지만 얘를 한번 들어봅시다. 이 값이 10의 마이너스 16이래. 감소한 거 맞지? 그렇다면 얘 10의 마이너스 8승 몰농도가 돼야 되죠. 더하면 10의 마이너스 8승 몰농도가 돼야 되지. 중성에서는 농도가 같아야 하니까. 그럼
10도씨, KW가 10의 마이너스 16이라면 pH는 얼마라고 얘기하는 거야? 8이라고 얘기해야 되죠. 그치? 그럼 POH는 얼마라고 얘기하는 거야? 8이라고 얘기해야 되죠. 더하면 16이라는 값이 나와야 되니까요. 이해됐나요? 이게 써있는 책이 단 1도 없어요. 그래서 니네들한테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온도만 같으면 액성에 상관없이 KW 값은 다 똑같아요. 온도가 변하면 KW 값이 변하기 때문에 각각에 해당하는 값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는 건 역시 화학인 거죠. 화학은 암기가 안 된다고 했어요. 그나마 이걸 정리할 수 있는 거죠. 눈에 틀려올 수 있는 거 꼭 정리하세요. 온도가 증가하면 KW 값은 어떻게 된다고? 따라서 증가하죠. 그럼 H3O 플러스의 농도는 어떻게 된다고? 증가하죠. OH 마이너스의 농도는 어떻게 된다고? 따라서 증가하죠. 그치? 얘네들이 중성이라면 같겠죠. 됐나요? 그렇다면 써볼까요? 중성에 물릴 때 pH에 POH pH는 7보다 작아집니다. 이걸 이렇게 한꺼번에 쓰지 마시고요. 얘를 이해하는 거예요. 25도C일 때는 7이지만 온도가 높아지면 KW 값이 커지기 때문에 중성의 pH는 7보다 작아진다고. 그럼 다시요. 온도가 증가하면 KW가 증가한다고 했어요. 그럼 중성의 POH는 어떻게 된다고? 선생님, pH가 작아지면 합이 14가 돼야 되니까 POH 커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틀리는지 알겠지? 어때? pH가 작아지면 POH도 작아지죠. 왜? 이 전체 값이 감소하는 거니까. 얘 7보다 작아집니다. 꼭 써주세요. 틀려올 만한 것들은 잘 정리해서 꼭 한 번씩은 더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이제 끝판왕 한번 해봅시다. 이 순서를 따지면 여러분들 모든 문제를 다 풀게 돼요. 순서를 한번 따져보세요. 자, 시험 문제 한번 볼까요? 용액이 있었어. pH가 3이래요. 그럼 얘는 일단 산성이겠지. 25도C. 그럼 KW는 얼마? 10의 마이너스 14승. 느낌 왔어? 느낌 왔어? 느낌 왔어? 100ml가 있대요. 자, 결론이 OH-는 몇 몰 들었게? 자,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이걸 풀기 위해서 니네들 미친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문제를 딱 보자마자 10의 마이너스 12승몰 이렇게 맞추면 화학을 진짜 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아요. 연습을 되게 많이 하잖아. 그러면 점점점 쉬워지지만 한 방에 오기는 꽤 어렵습니다. 그래서 태클을 타라 그랬어요. 그 태클을 알려줄게. 니네들도 니네 나름대로의 태클을 만드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해볼게요. EX 별표 3개짜리 이 패턴을 꼭 익히세요. 어떻게 하는 건지 볼게. 자, 여기에 용액이 이렇게 들어있었는데 이 용액이 pH 3짜리예요. 자, 자료 하나 있고요. 온도는 25도씨래. 부피는 100ml.
이렇게 예제 유형을 하나로 딱 통일해서 만들어 놓고 나머지를 응용하는 거거든요. 테크는 중요해요. 자, 테크 한번 타볼게요. 니네들이 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잘 보세요. pH 7이야. 그럼 pOH는 얼마니? 7이요. 그럼 수소이온의 몰농도는 얼마야? 10의 마이너스 7승. 수산화이온의 몰농도는 얼마야? 10의 마이너스 7승이요. 자, 보세요. pH 하나의 자료를 딱 주면, 얘만 딱 주면 얘랑 구할 수 있지. 됐나요? 자료 하나로 나머지 3개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테크야.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pH라는 단어가 딱 들어있으면 4개의 테크를 만드세요. pH 얼만데 pOH 얼만데, 이게 내 테크거든요. 여기서 더 이상 문제가 벗어나진 않습니다. 그럼 얘는 H3O 플러스가 얼만데 OH 마이너스가 얼만데 되니? 나머지 한 칸이거든요. 그때는 언제 쓰는 거냐면 여기처럼 부피가 표시되어 있으면 한 칸 더 내려요. 시험 문제가 뭘 구한다고? H3O 플러스는 몇 몰 들었니? OH 마이너스는 몇 몰 들었니? 여기까지 내리는 거예요. 요 6칸이 니네 모든 문제를 맞추게 해줍니다. 저 6칸을 메꾸려고 노력하세요. 이걸 나한테 배운 학생들이 고3에 가서 화학원을 할 때 문제를 푸는 꼬라지를 보면 이 6개를 써놓고 문제를 푸는 애들도 있어요. 연습을 계속한다는 의미지. 그리고 어떤 애들은 문제를 보자마자 6칸을 만들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숫자를 넣어. 무슨 뜻? 머릿속에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이해됐어요? 여기 칸은 pH, 여기 칸은 pOH, 여기 칸은 몰농도, 여기도 몰농도, 여긴 몰, 여긴 몰. 이해되니? 이렇게 6개를 문제 나올 때마다 계속 써대면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자기만의 방법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애들이 좀 성공할 수 있지 않겠냐? 왜? 저 6칸에서 3개를 꺼내면 기인이 D가 되는 거예요. 단언컨대 말씀드립니다. 저 6칸에서 더 이상 벗어나지 않습니다. 저 칸을 메꾸려고 노력하세요. 해볼게요. 자료를 놨더니 이 6칸 중에 하나 나와 있는 거 맞지? 그치? 그럼 pH 3이요. 자, 자료 하나 썼어요. 그럼 나머지 4개를 구할 수 있어요. 6개, 5개를 구할 수 있다고 했어요. 해볼게. 얘가 pH 3이라면 pOH는 얼마여야 돼? 11. 됐니? 왜? 25도씨니까 더하면 14 나와야 되는 거 맞지? 그러면 얘는 몰농도 얼마여야 돼? 10의 마이너스 3승 몰농도요. 얘는 몰농도 얼마여야 돼? 10의 마이너스 11승 몰농도요. 쉽죠? 자, 그럼 몇 몰 들었니? 아까 얘기한 거 몰농도는 부피 리터 분의 몰수. 됐어요? 부피가 주어지지 않으면 그 문제는 몰수를 구하는 시험지를 낼 수 없어요. 부피를 준다는 건 몰수를 구하는 시험지를 내겠다라는 뜻이야. 그럼 부피가 주어졌으니까 몰수도 쓸 수 있겠죠. 해볼까요? 자, 얘 몰농도가 얼마라고? 10의 마이너스 3승 몰농도래요. 부피는 몇 미리? 100미리. 몇 리터? 0.1리터. 그럼 몰수 얼마니? 구해지죠. 됐나요? 그럼 10의 마이너스 3승 몰농도에다가 0.1리터를 곱하면 얼마야? 10의 마이너스 4. 네. 이것도 계산하지 않아요. 100이면 1 내려요. 0.1을 곱할 거니까. 이게 내 계산법이야. 됐어? 얘가 pH 3이면 pH 마이너스 3 나오는 거 맞죠? 그럼 그냥 내려요. 100ml야? 아, 10의 마이너스 4승 몰농도. 그럼 얘는 얼마겠니? 100ml면 1 내려요.
됐어? 소수점 계산하지 않아요. 그냥 1 내려요. 왜? 얘가 10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100mm면 그냥 1 내려요. 빠르지? 그지? 이게 연습이 되면 이 6칸을 메꾸는데 생각보다 엄청 빨리 메꿀 수 있어요. 그걸 해달라는 거야. 하나만 더 해볼까요? 그럼 이 용액은 산성이죠. 됐어? 자, EX 하나만 더 해볼게요. EX. 용액이 있었어. 조금밖에 없고. pH가 12래요. 됐니? 저 질문이요. 얘 10ml 들었어. 됐어? 자, 이 안에 OH- 몇 몰 있게? 자, 1분 드릴게요. 한번 해볼까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6칸을 만드세요. 25도씩. 자, 1분 드릴게요. 6칸 한번 메꿔볼까요? 네, 여기 대괄호를 꼭 치셔야 됩니다. 어때요? 따라올 수 있겠어요? 생각만큼 어렵지 않지, 그지? 금방금방 메꾸죠. 그걸 2번, 3번 메꾸면 수능 문제가 돼요. 한 번 메꾸는 걸 내신 시험 문제라고 합니다. 얼마나 오래 걸리나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딱 보면 6칸을 메꿔달라고 했어요. pH는 얼마일까요? POH는 얼마일까요? 그렇다면 H35 플러스는 얼마일까요? OH-는 얼마일까요? 처음이니까 한번 써보는 연습들도 한번 해보세요. H35 플러스 몇 몰이니? OH- 몇 몰이니? 자, 이 시험 문제가 이렇게 딱 주고 OH- 몇 몰일까요가 시험 문제였죠. 그럼 여기까지 도착하는 거예요. 됐니? 테크 트리를 타서 도착. 아, 10이라고 써있네. 그러면 여기다가 12 이렇게 쓰는 거 맞지? 그럼 25도씨라고 써있네. 여기는 2가 돼야 되는 거 맞죠? 그럼 얘는요. 10의 마이너스 12승몰이에요. 됐니? 보세요. 로그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냥 툭툭툭 나오는 거 맞지? 그게 훈련의 성과예요. 마이너스 2승몰 정도요. 됐나요? 그럼 10mm잖아요. 10mm면 10의 마이너스 2승미터 맞지? 10mm면 2 내려요. 됐어? 100mm면 1 내리고요. 10mm면 그냥 보자마자 2 내려요. 10mm면 2 내려요. 정답 맞췄니? 됐어? 어때? 시험 문제 많이 어렵지 않아요. 이 6칸을 메꾸는데 포인트를 맞춰주시면 합니다. 이게 유형이라는 겁니다. 됐어요? 한 문제 해볼까요? 문제 없어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무슨 리트머스 색깔 변화 이런 것만 나와 있고 어처구니가 없는 교재. 그런데 문제를 보면 250페이지 한번 펼쳐봅시다. 250페이지에 자료 3번입니다. 자, 거기 꼬라지를 보면 비커에 pH 써있고 밀리리터 써있는 거 맞죠? 옛날 책인가요? 책이 좀 바뀌었죠? 됐어요? 칠판에 써줄게요. 보여? 그러면 얘를 딱 보자마자 6칸을 그려야 되겠군. 이해돼서 느낌 오니?
자, 해볼게. EX 자료 3번이요. 첫 번째 비커에는 뭐라고 써 있어? H2O가 들었는데 pH가 얼마래? 7이요. 몇 밀리짜리가? 90밀리짜리다. 얘는 25도입니다. 두 번째 칸에는 뭐라고 써 있어? pH가 7이라고 써 있고요. 여기 밀리리터가 없죠, 그죠? 요 느낌 왔어? 얘도 25도씨고요. 세 번째 컵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pH가 얼마? 3이요. 얘 10ml라고 써 있는 거 맞지? 얘도 25도씨야. 됐어?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6칸이요. 얘 pH는 얼마니? pOH는 얼마니? H3O 플러스는 얼마니? OH 마이너스는 얼마니? H3O 플러스의 농도는 몇 몰? OH 마이너스는 몇 몰? 여기까지 됐어요? 하나씩 구해갑니다. 잘 봐! pH가 7이라고 써 있어요. 그렇다면 이거 하나로 다 풀 수 있다고 그랬죠? pOH 얼마여야 돼? 농도는 100미. 자, 부피가 나와 있죠? 부피 나와 있으면 몰수 구할 수 있다고 했지. 90ml 곱하면 얼마야? 이것도 계산 빠르게 해줄게. 자, 10ml면 몇 칸 내린다고? 그럼 얘는 9 곱하기 10ml 이렇게 써도 되죠? 2칸 내려요. 계산은 이렇게 한 거야. 그러면 여기서 2칸 내리는 거 맞지? 그럼 10에 마이너스 9승 몰. 됐죠? 거기다 곱하기 9 하면 되죠. 이해됐어? 뭐야, 계산 천재같이 그지? 뭔 말인지 알겠니? 할 수 있겠어요? 다시요. 얘 10ml면 몇 칸 내린다고? 2칸이요. 10에 마이너스 9승 몰. 9네? 앞에 9. 됐니? 어때? 졸라 빠른 거 맞지? 됐어요? 소수점 계산하지 마세요. 이거 다 내 거야. 100ml면 1 내려, 10ml면 2 내려. 됐니? 앞에 9, 5, 4 이런 거 나온다고 버벅대지 맙시다. 됐죠? 그럼 10ml 내리고 40ml면 10ml 내리고 곱하기 4 이렇게 하는 거야. 빠르지? 자, 두 번째 파트 한번 가볼까요? 얘 두 번째 칸에는 pH 얼마니? pOH 얼마니? 이걸 졸라 빨리 하시면 되거든요. 플러스 몰농도 얼마니? OH 마이너스의 몰농도 얼마니? 얘 H3O 플러스는 몇 몰이니? OH 마이너스는 몇 몰이니? 부피 칸이 없지. 그지? 그러면 내릴 수 있어 없어? 없어. 못 구해요. 부피가 없으면. 그러면 야, 나머지 4칸을 메꾸는 건 졸라 쉽잖아요. 얘는 pH가 11에 pOH 얼마? 4요. 몇 몰 농도? 10의 마이너스 10승몰 농도, 10의 마이너스 4승몰 농도. 끝! 이게 빨리 할 수 있지. 보세요. 니네 실력이 조금씩 향상되는 느낌이 스스로 들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원하는 거예요. 고민하지 말고 다른 애들이 졸라 버벅대면서 이런 젠장 어려워 이럴 때 니네들은 6칸 써놓고 빵꾸만 메꾸시면 되거든요. OH 마이너스 부피 나와 있니? 네. 그럼 H3O 플러스까지 내리시면 완성이죠. 넣어볼까요? pH 3이래요. pOH 얼마? 몇 몰 농도? 몇 몰 농도? 됐어? 자, 10ml면 몇 칸 내려? 10의 마이너스 5에서 10ml면 2칸 내려요. 되게 빠르지? 이게 공부의 효율 아니겠냐? 소수점 곱하고 0.001 이런 거 하는 거보다 그냥 2칸 내려. 이게 얼마나 빨라? 문제를 보고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건 꽤 잘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니네 나름대로의 유형이면 훨씬 더 좋겠죠. 그걸 만들어주고 싶어 하는 내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냐고. 내가 고등학교 때 나 같은 선생님이 있었으면 난 화학 진짜 잘했겠다. 졸라 잘했겠다. 그럼 나는 하버드 대학을 갔겠지. MIT 정도 갔으면. 진짜. 난 학원을 다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1도 없어. 누군가의 몸을 배워본 적이 1도 없어요. 그래서 학원 처음 했을 때 학원 강사를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 내가 유일하게 본 강사는 운전면허 학원 강사예요. 오른쪽으로 트세요, 깜빡이 켜세요 이거 해주는 사람이거든요. 한 번도 누군가가 강의하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강의라는 걸 처음 시작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도 몰랐어. 그때는 중등부부터 고등부까지 들어갔거든요. 중1부터 고2까지. 내 첫 수업이 중2 수업이었어요. 들어갔어. 첫 수업. 과외만 하다가 강사로 첫 수업. 들어가서 막 강의했어. 애들이 다 막 이러고 있는 거야. 그리고 종이 쳤어. 그리고 다음 시간에 봅시다. 그리고 이거 닫고 쓱 나갔어. 그때는 문이 저 뒤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을 길러서 저 뒤로 가야 돼요. 근데 그 맨 뒤에 앉아있던 애가 선생님 질문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첫 수업 시간에 내 수업을 듣고 질문을 되게 당황스러웠어. 모르는 거 질문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질문이 뭐니?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쓱 하니까 귀에다가 선생님 강의 처음 하시죠? 이랬어요. 중학교 2학년 학생 나한테. 얼마나 강의를 그지같이 했으면. 걔는 학원을 계속 다녀보는데 전혀 이상한 녀석이 나타난 거지. 전혀 듣보잡이 나타난 거예요. 그게 내 첫 수업이었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난 누군가의 강의를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냥 내 나름대로 강의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선생들이랑 패턴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적어주는 내용들이 다른 선생들이랑 패턴이 다를 수도 있어. 나는 교재에 있는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교재의 바깥쪽에 있는 내용에서 문제를 푸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니까. 교재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건 중딩이잖아요. 고딩은 교재 밖에 있는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들을 내 스스로 연구하는 거지. 그래서 내 취미가 뭔지 알아? 문제풀이요. 내 특기가 뭔지 알아? 문제풀이요. 나는 내 이력에 취미칸과 특기란에 공통적으로 문제풀이라고 써있어요. 나 문제 푸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 그래서 내가 문화생지를 그래도 다 하는 거야. 그 문제를 모두 다 푸니까. 물투하투 생투지투 문제를 다 푸니까. 단 풀 수 있을 때 정확하게 틀리지 않게 풀 수 있는 테크트리를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야 안 잊어버리고요. 그래야 어떤 문제가 나와도 적용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니네 수업 시간에 항상 패턴을 만들어 주잖아. 틀릴 만한 거 항상 점검해 주죠. 그런 걸 꼼꼼하게 받아 적어 주세요. 그리고 여기 학원은 결석생이 있을 때 영상 보내거든요. 근데 내가 니네 영상 다 걸어 주잖아요. 그치? 결석을 하건 안 하건 다 걸어 주지. 안 보잖아요. 안 보잖아. 그치? 그래 놓고 나중에 무슨 100호 강의를 들어요. 그냥 들어 그냥. 그죠? 강남구청 들으라 그래도 안 듣잖아요. 메가스터디 듣지 말라고 얘기해도 그 말을 안 듣잖아. 이런 얘기를 하면 좀 그렇지만 그 100모시기의 강의가 생물학에서 되게 유명합니다. 여기도 듣는 사람 있겠죠? 그런데 인터넷 강사들이 포인트를 어디다 맞추고 강의를 하겠니? 몇 등급이?
인강을 듣는 애들 중에 인원수가 제일 많은 애들이 누구야? 그래 7등급, 8등급, 9등급이 인강 듣겠니? 네, 인원은 5등급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그 다음이 4등급, 그 다음이 3등급. 그러면 니네들이 인강 강사야. 인강을 신청할 때마다 돈을 줘. 인원이 많으면 좋아. 그런데 최상위권 데려다 놓고 강의할 거야? 그럼 4등급 애들이 듣고 뭐야 졸라 어렵네 그러고 안 듣겠죠. 그 강의가 수학의 한석원 씨 강의예요. 한석원 씨 강의는 내가 인정하는 수학 강의 중에 하나예요. 니네 이거 몰라? 그럼 듣지 마 이러면서 강의하거든요. 최고의 강의죠. 그런데 니네 중에 한석원 씨 강의 듣는 사람 있어? 없지. 왜? 그 능력이 안 되니까. 그런데도 그 레벨에 맞춰서 강의를 해요. 왜? 그 사람은 돈을 졸라 많이 벌어서 애들이 안 들어도 부자야. 그러니까 무슨 현 모시기 강의를 듣고 앉아있는 거지. 왜? 낮은 레벨의 애들한테 맞춰놨으니까 그걸 듣고 있으면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졸라 많이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인강 강의는 인원이 많은 애들한테 맞춰서 강의하는 거예요. 그럼 최고 레벨에 있는 애들은 그 강의를 듣겠니? 듣겠죠. 다 아는 건데.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해볼까? 그 강의가 수능에 나오겠니? 안 나와요. 3등급, 5등급이 맞출 수 있는 문제를 풀어주는데 그 강의를 누가 들어? 그 시험 문제를 누가 내? 그럼 수능에 1등급이 어딨어? 말도 안 되지. 이해할 수 있겠냐? 그래서 메가스터디 이투스, 내 이투스에서도 강의하고 있는 이투스. 인간 뭐 다달이 동네니까 뭐 부자면 들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 레벨이 낮아요라고 인정하고 있는 거지. 이해할 수 있겠니? 나는 내 강의가 레벨이 높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단 문제를 틀리지 않게 만들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내 패턴이고 내 자부심이니까. 문제 한번 볼까요? 자, 250페이지 자료 3번. 6칸을 다 메꿨죠? 그럼 시험 문제가 어떻게 풀리는지 잘 보세요. 가에서 H3 플러스와 OH-를 비교하시고 가에서 H3 플러스와 OH-를 비교하시고 가는 왜죠? 가에서 H3 플러스와 OH-를 비교하시고 이퀄 치면 되겠죠. 되셨나요? 자, 두 번째요. 나에서 H35 플러스의 몰농도를 구하시오. 나에서 H35 플러스의 몰농도를 구하시오. 10의 마이너스 10승 몰농도야. 다에서 OH-의 몰농도를 구하시오. 다에서 OH-의 몰농도를 구하시오. 되니? 밑에도 한번 볼까요? 가의 H35 플러스의 몰농도는 얼마니? 가의 H35 플러스의 몰농도는 얼마니? 10의 마이너스 7승 몰농도. 동그라미. 나의 OH-의 몰농도는 얼마니? 나의 OH-의 몰농도는 얼마니? 10의 마이너스 4승 몰농도. 다의 H35 플러스의 몰수는 얼마니? 다의 H35 플러스의 몰수는 얼마니? 10의 마이너스 5승 몰이요. 어때요? 실험제 벗어나지 않지? 여기서 더 이상 벗어날 수가 없어. 왜? 이게 전부 다니까. 문제에 낼 수 있는 모든 재료가 이 6박스니까. 이거 내 거니까. 되니? 그럼 마지막 문제 한번 볼까요? 가와 다를 섞었어. 그럼 여기 있는 애와 여기 있는 애를 섞으면 가와 다를 섞어서 100ml짜리 만든 거 맞지? 이 녀석의 pH는 그럼 도대체 얼마냐? 됐어요? 잘 보세요. 과학이 얼마나 엄청난 건지 잘 봐. 가와 달을 섞어요. 그럼 H2O랑 HCl을 섞은 거죠. 이해되니? 이거 전 시간에 배웠어.
HCl이 들어있는 곳에 물을 넣은 거지. 전 시간에 뭐 배웠다고? 물을 추가하면 맛이 어떻게 돼? 싱거워진다고 했어요. 그럼 몰 농도가 어떻게 된다고? 감소한다고. 기억나니? 싱거워지면 몰 농도가 감소해요. 부피는 어떻게 된다고? 증가한다고 그랬지, 그치? 자, 보세요. 물을 섞었지. 추가한 거 맞지? 그럼 이걸 딱 보고, HCl과 물을 섞은 게 아니라 물을 추가한 개념이잖아요. 이해됐어? 그럼 얘 90ml에 얘 10ml를 섞었는데 물을 90ml나 넣지. 그럼 얘는 농도가 부피가 얘보다 10배 증가하죠. 그치? 물을 넣었으니까. 그래서 10ml의 HCl인데 물을 추가해서 100ml를 만들었으니까. 그럼 부피가 10배로 증가하면 몰 농도는 몇 배가 돼야 돼? 10분의 그래요. 10분의 1배요. 이런 느낌 와요? 이게 과학인 거야. 이해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안 끼워 안 된다고. 이해됐어? 그럼 몰 농도가 10분의 1배가 됐지. 어디 칸이? 여기 칸의 몰 농도가, 여기 몰 농도가, 대괄호 몰 농도가 10분의 1배로 줄어야 된다고. 그럼 얘가 원래 10의 마이너스 3승 몰 농도였는데 물을 넣었으니까 몰 농도가 줄어들겠지. 10분의 1배면 숫자 한 칸 내리면 되죠. 얘도 몰 농도가 11이었는데 한 칸 줄어든다는 거지. 이해되니? 그럼 다시 올라가는 거지. pH 얼마로 바뀌는 거야? 그래. 이런 게 화학이라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단원 4단원이 조금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합될 수 있는 시험 문제를 적용 가능한 범위에서 특강처럼 설명하는 겁니다. 다음에 진짜 기말고사 범위를 나갈 때 좀 더 빠르게, 좀 더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게 니네들 나름대로 복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니? 내가 하고자 하는 수업은 이런 거예요.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책에 있는 내용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보여주는 거예요. 따라올 수 있겠냐? 내 수업을? 그럼 돼. 영상 걸어줄 테니까 늘 시간 날 때마다 복습하시고요. 문제 풀다 이상한 거 있으면 언제든 갖고 오세요. 시간 날 때 언제든. 됐어? 다음 주엔 수업 없어요. 쉬는 거 알고 있지? 오면 안 돼. 매년마다 한 명씩 있어. 방학 때 학원에 졸라 일찍 와. 맨날 늦게 오다가 졸라 일찍 와서 문 두드리고 엄마한테 전화해서 왜 학원 문 안 열어요? 엄마는 학원 원장한테 전화해서 어이씨 왜 학원 문 안 열어요? 이 시대. 그러면 원장은 상담실장님한테 전화해서 네 문자 안 보냈어? 이런 시대도 맨날 매년마다 이게 보면 안 돼. 그 주인공이 되지 맙시다. 됐어?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 거예요. 고생했어.